근본적인 문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흔들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대통령직을 걸고서 밝히시려고 했던 그 문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해야만 합니다. 타락한 사법부와 썩은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씌우는 내란 혐의, 장기 독재와 장기 집권 혐의는 모두 부정선거를 들키지 않기 위한 반국가 세력들의 공작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이 땅에 거하긴 이유는 부정선거를 통해 종국적으로는 하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천부 인권인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유를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이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던 것이고, 이재명이 가짜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는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결코 강철의 사나이 김현태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자유한길 단장 김현태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맞습니까? 잠시 후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지기현 판사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요청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하늘의 뜻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유튜브로 맹신하시는 부모님께 너무 믿지 마시라 말씀드렸던 지극히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비상계엄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합법적인 비상계엄은 절대로 내란이 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근거는 차고 넘치며 내란 조작범들의 반응은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란 조작범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민중기, 문영배, 이광범 등은 본익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준비하고 가편향된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속이고 선전선동하여 윤석열 대통령님을 불법으로 파면하고 구속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상경 전에 합참 핵학 대응자를 불러 여러 번 대면 설명을 강요했고 철저히 보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엄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계엄 시 군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관련 규정과 법령, 행동 절차 등을 상세히 물었고 이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박범계와 김병준은 곽종근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내란 조작범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을 동원하여 국회에 난입시켰고 합법적인 봉쇄작전을 실시하던 707 부대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기령의 총기 탈취 시도를 잔다르크로 둔갑시켰으며 폭동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인 707 부대원을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 곽종근을 협박 회유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국헌 문란을 조작하였고 이는 옆에서 똑똑히 지켜본 제가 분명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비상계엄 직후 김병주 유튜브가 대통령, 본회의장,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는 김병주가 먼저 말하고 곽종근이 즉시 예라고 대답함으로써 국방부 장관이 통화 내용인 본청 안에 있는 요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를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단어로 1차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범계는 곽종근에게 민중기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이장을 소개시켰으며 이장의 사주를 받은 곽종근은 2024년 12월 9일 검찰 참고인 조사 시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이 포함된 허위 자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수서를 전달받은 박범계가 곽종근에게 2차 통화 내용을 강요하였으며 점심시간에 제가 함께 있던 회식 장소에 찾아와 2차 통화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 조작과 리허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라며 변호사를 조작하고 공익 제보자를 약속하고 민주당의 하수인인 JTBC를 불러 사전 촬영함으로써 본청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데려 나오라는 장관님의 통화 내용을 본회의장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님의 통화로 완벽히 둔갑시켰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내란 조작범들은 곽종근에게 변호사 조력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지속했으며 도석을 통해 구속에서 풀어주고 징계간 해임 처리하여 연금과 퇴직금을 보장함으로써 곽종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당근을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비상계엄 후 가짜뉴스와 홀로 싸워왔습니다. 국방부는 외면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내란 조작범들의 행위와 협박 속에서 오직 진실과 두려움만 생각하며 필부 불가 탈지하의 마음으로 미국 헌신 군인 본분 전리 사이 연인 수명만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오랜 시간 소리 없는 전쟁 중이며 체제 전쟁입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무너졌고 검찰과 사법부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의 하수인인 레거시 미디어는 노동신문을 자처하며 허위 조작된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운동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은 진실 그 앞에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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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의 공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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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김영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하게! 윤하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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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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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정치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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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일 낮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나와주신 애국 시민분들께 정말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애국 시민들의 이 열기와 광장에서 누가 더 많은지 진짜 여론을 생생하게 담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자유대학 윤원회의 집회에서도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아마 대한민국 선전하는 세력 중에 가장 많이 모이는 세력이 지금 윤원회의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잠재력이 높은 세력이 바로 우리 유목인 세력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들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께 가지 않으려 한다면은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부정선거 촉결입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보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애국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많은 인원과 함께 집회를 여는데 정말 집회가 힘이 들고 고생이 많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열어주신 부방대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63대선, 63지선 승리하는 전략,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지금까지 부방대가 해왔던 전략을 지금 애국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63지선의 승리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애국시민 한 명 한 명이 투표소에 가서 개표소에 가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촬영하고 증거를 잡아내는 것이 63지선 승리 방법입니다. 아마 오늘도 아까 인사 많이 나눴는데 대한민국에게서 계속 새로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우리 유목개인 진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대학 학생들은 대부분이 2014년 개헌 선포를 보고 함께 했지만 이 친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오지 않은 63대선 부정선거 온갖 부정선거 자행된 거 보고 빨간 일 먹고 눈 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부정선거와 계속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의 힘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 척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정선거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의 암약한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을 잡기 위해 행동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가 내려진다면은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개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싸움에 함께하지 않을 정치인들은 당장 배지를 내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더욱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걱정도 하시고 불안한 마음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하고 있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양심에 맞게 법대로 판결을 한다면은 공소기가 무죄가 나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기현 판사께서는 1년 동안 온갖 좌파 세력들의 협박, 회유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기에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1심 결과 나와도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똑하고 정직하고 때묻지 않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고 똑똑한 세력이 바로 우리 윤석열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맞습니다.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박수영에게 큰 박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수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은 강직.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수경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에 특별한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공시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판결문 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계를 마칩니다. 피고인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돼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 백인선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또 허주연 변호사 또는 상원 변호사 이렇게 와가 계신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다. 당내 질서 유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당내 질서 유지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장 사무총장을 김기현입니다. 이 좋은 마이크를 청년 국민들에게 그 무게중을 짊어질 수 없어서 제가 이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연합국수 당장 나가! 여러분, 잠시만 진정해 주십시오. 네,
장례 질서 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함께하는 명령에 따랐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그 외 다른 3군인들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들 마음은 빈사하겠습니다만은 참담하고 슬프고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한국과 세력 협계를 위한 것 아닙니까? 한국과 세력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자유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한국과 세력 이재명 정권 집권한 뒤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안보가 불안하고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런 망국가 세력이 집권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72년간의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제2의 베네수엘라로 추락하고 안보가 무너지고 제2의 홍콩으로 추락하고 이렇게 민주주의와 경제가 무너질 것을 예측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정치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그 중대한 정치적인 일을 사법부가 현재 저는 이 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재판 결과는 자유파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마무리야. 금방 끝내. 이재명 복택하라. 이재명 복택하라. 하겠습니다. 이재명 복택하라. 저도 이어서 짧게 메시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1심입니다. 다시 2심이 남아있고 3심이 남아있고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친중 반미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현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내용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강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자,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그리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투쟁, 진실, 정치, 그리고 공정, 상식을 부르짖는 우리는 오늘은 비록 패했지만 오늘로서 슬픔은 거두고 다시 우리가 원했음을 끝까지 승리로서 증명해냅시다, 여러분. 저도 우리 미래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보다 풍요롭고 자유함이 넘치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투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 참군인 여러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왔어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엔초파토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의롭고 진실되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으니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만은 끝까지 우리가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이든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용현 장관님과 우리 참군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2심 3심 가기도 전에 이재명 정권이 먼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재판 받았지 않습니까? 정과 사함은 5개 재판, 이재명도 재판 받아라. 재판 받아라. 재판 받아라.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피해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한 번 더! 우리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앞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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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화나시고 힘드실 거 알고 있지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보입니다. 대통령 어떡하라고! 작년 4월보다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맞아요! 힘든 상황 속에도 눈물 흘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보입니다. 언론사들 똑바로 찍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똑바로 찍으십시오. 이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뭉쳐야 합니다. 저도 당장 내일 내란 선동 조사가 있습니다. 경찰서 가서 내란 선동 조사 받아야지만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구속된 한이 있어도 지각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킬 것입니다. 오늘의 분노를 원동력으로 씁시다. 끝까지 주장합시다, 여러분. 오늘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반국가 세력이 한 명이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아유 비켜줘. 왜 괜히 잡음로 가지고 난 말고 쓸데없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두 개의 국기가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입니다. 우리가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신 분입니다. 개엄 한 달 전에 사이버 공격도 같이 참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주적은 북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공산주의 현상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잡혀간다면 우리를 잡은 놈은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다 아시고 이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우리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를 알리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판결 이유를 잘 들으셨죠? 이유는 그렇듯한데 결과는 틀렸습니다. 그죠? 저는 이 자리에서 길게 안 하고 여기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혁신 최고위원장 사무총장 맡고 김진일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만 외쳐온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있는 국가의 형태인 공화주의를 외치지 못해왔습니다. 공화주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대통령의 행정부 처장으로서 수장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총리는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계엄이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목적이 성립했다며 공화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최고 기본 원리인 공화주의의 하위 개념인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법치가 우리 대한민국 공화주의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있는 청년들은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뺏기지 않을 미래의 권력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미래의 씨앗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뺏기고 남은 미래의 보수 대통령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더 뭉쳐야 합니다.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이재명 하면 독재 태도를 외쳐주십시오. 사실을 빼앗기지 않을 약속을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독재 태도! 이재명! 독재 태도! 이재명! 독재 태도! 이재명! 독재 태도! 우리 모두 싸워갑시다! 재판부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될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대통령 판단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딱 하나 유죄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은 국회에 군대를 보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국회에 총알도 없이 300명이 넘는 의원 그리고 보좌관 기자들을 어떻게 300명 이하의 군인들로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연장할 그런 국권의 분란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판결이 잘 가다가 중간에 빠그러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간 나라 살리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왔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정치인이고 판사고 TV에 나오던 변호사들 전부 다 사람이더라. 연약한 사람이더라.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이시구나.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백마탄 초인이 되라 제가 말씀드려왔는데 제 아무리 초인이 되라 할지라도 결국엔 사람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고 따랐던 리더들 순식간에 타협하고 도망치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는 양심적으로 판결하려 하다가 중간에 타협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선거가 확실하게 투명해져야 하며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의 손에 주권이 있는 나라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과 같은 외세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로 지켜나가게 만들어갈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타협하고 부패하고 견절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달려가지 말아주십시오.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든 흔들리는 사람 흔들리지 않게 다잡아주고 타협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어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않는 국민이 네 뒤에 있다. 리더들에게 흔들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옆에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하나하나 붙잡아가며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이야. 아직 넘어가지 않은 자들도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죽여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라도 제가 흔들린다면 여러분 저를 흔들리지 말라고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 이 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나라의 선거는 명명백백히 투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다른 민족, 다른 공산 세력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원칙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언젠간 반격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가 좋아서 축구 업계에서 일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축구가요, 축구를 포함해서 야구든 모든 스포츠가요, 포기할 때 무너집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어도 반등의 기회, 반격의 기회는 언젠간 경기장에 옵니다. 그 반격의 기회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반격의 순간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이 그 경기를 좌우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버티기를 들어가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당당하게 잡아내고 이 판 뒤집어낼 준비 되셨습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살아계십시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